자, 113회 전산회계 2급 실기 시험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1번이죠.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수정사항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대표자명이죠, 여러분. 대표자명. 또 계엄 연월일 잘못되어 있죠? 종목 맞습니까? 이 세 부분 수정해 주면 되겠고,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고쳐 주시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내용이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는 잘못 입력된 것들이 급여가 있어요. 먼저 급여를 2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또 임차료는 23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보통 3개 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요거랑 비교해 봐야 돼. 950, 야, 2개밖에 없네, 이거는. 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왜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그 소모품비가 있는데, 잠깐만. 통신비가 없죠, 통신비. 그죠? 통신비가 없는데 여기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고쳐야 돼? 비밀? 계정하면 뭘로 고칠까요? 운반비로 고쳐야 되죠, 운반. 그래서 운반비 과목으로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다음은 문제 3번은 뭐 적요 등록,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상품에다가 계정 과목 적요 등록. 그래서 F2번으로 상품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얘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계정 과목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현금 적요 번호 3번이라고 치고 수출용 상품 매입이라고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도 확인해 보면 외상 매입금 클릭하고 L2 상사 300 하나 더 추가죠. 동호 상사 1000만원, 지급어음은 디오 상사 350, 또 하나가 망도 요게 300만원이다. 수정하면 되죠? 이런 거는 특이하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거래자료 입력을 해볼 건데요. 8월 10일. 자, 매출거래처 수민상회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아래 입금표를 발행해서 교부했다. 240만원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차변에 현금이 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죠. 입금이라고 입력할게요. 외상 매출금 수민상회 240만원. 자, 8월 25일이에요. 거래처 대표로부터 아래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이런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8월 25일 출금으로 처리할게요. 차변을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코드 20만원. 자, 다음 내용으로 가서 9월 2일이에요. 영업부 직원의 고용보험료 22만원 보통님 계좌에서 납부했는데 10만원은 직원부담금. 직원부담금이라는 건 여러분 월급 줄 때 까고줬다는 얘기죠. 예수금. 그 다음 나머지는 회사부담분이고, 직원부담분은 8월 기속급여에서 공제한 상태다. 이건 이미 예전에 예수금으로 처리했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단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라. 그래서 9월 2일날 차변엔
예수금하고 10만원, 복리 후생비 12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차변에 예수금, 복리 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9월 20일자 거래, 여러분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9월 20일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세금과 공과. 자, 9월 20일입니다. 출금이라고 할 거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800번대 과목 50만원으로 입력해 주는 거죠. 9월 25일 상품 매입 대금으로 가은 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소금 350만의 만기가 도래하여 보통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했다. 돈 갚았다 이 얘기죠. 9월 25일은. 그러면 차변이 지급원 부채로 감소, 가은 상사 350만,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입력한다는 거. 자, 10월 5일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400만원 자기압 수표로 받고, 현금이란 뜻이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자, 대변은 상품 매출 과목을 쓰세요. 10월 5일 대변부터 할까? 이번엔 4번 누르고 상품 매출, 금액은 400. 그러면 차변은 현금하고 이상하다. 1000만원이네요. 상품 매출 1000만원. 거래 명세표를 보니까 100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현금이 400이고 600이 외상 매출금인 거죠. 그래서 다 알면서 모른 척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내가 지금 NC 상사고 한능협이네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에 10월분 수도요금,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10월 20일 미지급금이 대변에 와야 되고, 수도광열비 800번대 3만원과 그 다음에 소모품비 800번대 요게 1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11월 10일 정기예금 이자 1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을 입금되었다.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세액을 받았다.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감을 이용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힌트는 근데 여기 문제에 다 주어져 있는데 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원천징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급여에서 원천징수 예수금이다. 맞죠? 급여는 회사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원천징수, 그러니까 됐어. 회사가 줄 때, 오늘 쉽게 얘기해. 여기다 적는 거니까 줄 때 뭐라 그러냐? 이거는 예수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금. 부채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있다 지가 또 나중에 내야 되니까. 근데 회사가 받을 때 있어요. 받을 때.
나도 어디 가서 돈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한다 이거지. 이럴 때는 은행 같은 데 있죠, 은행. 지금 문제처럼. 이럴 때는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고 자산 과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세금 내야 되는 거에서 빼고 내면 돼요. 미리 냈으니까. 선납세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이자가 10만원이에요.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이 거래를 처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건 예수금이라 못해요. 왜냐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거니까. 나는 돈을 받으면서 떼이는 거죠. 그럼 이 돈은 이렇게 불려요. 선납세금이라고. 차변이 선납세금 14,000원, 대변이 이자 수익 10만원, 그러면 나머지가 보통예금 86,000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앞머리 글자로 얘기하면 줄 때 예수금, 받을 때 선납세금인데 준례받선, 이상한 말이죠. 준례받선이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뭐야,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여기서는 세금이 여러분 지방소득세도 있어서 15,4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1월 10날 대변부터 입력해도 되죠. 대변의 이자 수익이 10만원, 차변의 선납세금이 15,400원, 보통예금이 84,600원. 지금은 이제 그런 회계 처리로 처리가 된다는 거. 받으면 선납세금이에요. 이 회차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자, 5번 수정하는 문제 알아볼게요. 8월 6일날 날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지급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한번 볼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600만원은 사업용 카드 중 신한카드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하나카드에 미지급금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이렇게 고마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카드로 바꾸면 되죠? 이야, 좋다. 야, 기분 좋다. 하나카드 됐고요. 10월 25일자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구매부 직원의 10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공제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야, 돈 줄 때 빼는 거 있으면 예수금이잖아.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여러분. 근데 요거를 빼먹고 처리했대요. 잘못 처리하고 보통예금 이체한 거를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떼야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다 해갖고 공제액계 보이시죠? 635010.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닌데 보통예금 이걸 수정하면 되겠죠. 3564990
이해수금. 그러면 635010 이렇게 딱 나온다. 자, 문제 6번을 이제 보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기감대를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진짜로 외치면 안 돼요. 자,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자동인데 2번은 문제 풀 때 처음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 계정 과목 정리해 놓은 표에 보면은 여러분 보조교재 페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조교재 페이지에서 그 5페이지를 보세요. 보조교재 5페이지. 거기 보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란 말 써있는 거 보이죠? 지금 이때 이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5페이지에 기말 외화 자산 부채 등을 평가하면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과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합시다. 순서대로. 1번은 12월 31일 날짜 바꿔갖고 입력해 볼게요. 4월 1일 영업부 사무실 12개월분 임차료 날짜 보세요. 4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뒤로 3개월 넘치죠? 넘어가죠? 2,400을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하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달라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아니, 임차료라고 안 하고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나누기 12 먼저 해보세요. 200만원. 그럼 이번 연도 거 9개월분은 회계 처리가 임차료라고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거를 없애는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만원 9달치 하면은 1800이에요. 차변 임차료라고 해주고, 이거는 늘 하던 방식을 반대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대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는 거죠. 선급 비용.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원래는 여기가 임차료고, 임차료, 이거 참 타자로 쳐서 하길 수가 없어서 여기가 임차료고 여기가 선급비용인데, 아우 씨 언제 다 쓰냐 이건데, 근데 나는 이거 전부를 지금 선급비용이라고 했대요. 선급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급비용 중에 이만큼, 앞에 거 요만큼은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임차료를 바꾸라는 얘기지. 그래서 분계를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선급비용으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 좀 허접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2번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외상 매출금 중 미국 브리즈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외화 2만 달러, 2천만원 포함되어 있다. 지금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잠깐만,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2,200이 되죠. 처음 거래할 때는 2,000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200이 됐대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으니까 이건 좋은 거죠.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입력해주고, 자산의 증가 브리즈 200만원 늘었다. 뭔데?
평가 이익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과목 쓰라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과목. 이렇게 전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자, 3번이에요.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중에 15,000원은 판매 관련 등록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면허세면은 무슨 계정 과목 쓸 것 같아요? 취등록세는 아니에요. 그냥 등록 면허세요. 뭐야, 그러니까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 이걸로 쓰면 되겠죠. 차변이 세금과 공과. 그 다음 대변 뭐라 그럴까요? 현금 과부족이죠? 어제 평가한 거 보니까 죄다 현금이라 썼더만. 그래서 매우 깜짝 놀랐어요. 다 답이 똑같았고. 자, 결산을 위하여 창고의 재고자산 실사한 결과 기말 재고가 450이다. 요거는 자동 결산할 수 있는 거죠? ESC로 나가가지고 자동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엔터, 엔터.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450 넣어주면 매출원가를 컴퓨터가 구해주죠.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전표 추가 한 번 더 하고요. 재무상태표도 한 번 들어가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 조회하는 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부 조회하는 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죠. 상반기 중에 어룡상사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잠깐만. 거래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 찾으시고요. F2 눌러야 돼요. 거래처 어룡 앞에가 120이면 뒤에도 120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고민인 게 차변 봐야 돼요, 대변 봐야 돼요? 제발 맞춰주세요. 지급액이래. 뭐? 맞아요. 이거 답은 이거예요. 406만원. 자, 다음 두 번째. 상반기 동안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요? 이건 뭐 월별로 비교도 아니고 그런 거죠? 총계정 원장도 되고 계정별 원장도 되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되고 다 되는데 나는 손익계산서 에서 조회할게요. 어차피 금액만 맞으면 되니까. 복리후생비 6월달로 들어가 보면 요게 나오죠? 498만 4,300원. (6월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익은 얼마인가? 자산하고 부채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난 재무상태표. 알면서 왜 물어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자, 6월달로 들어가면 되겠고, 유동자산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 계산기 있죠? 저는 계산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프로그램 메뉴 이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면 계산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찾아가 보면은 요거죠. 컨트롤 C, 여기다 9를 마이너스로 붙여주고 컨트롤 V. 자, 그러면 답이 요거 맞습니까?
8,618만 8천원.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13회 기출문제를 연습해 본 거였습니다.